선조실록 82권 선조 29년 11월 7일 기해 두 번째 기사 1596년 명만력 24년 헌부가 전에 아랜 익성군을 파괴하는 일을 아뢰고 또 아뢰기를 가선의 중앙 가자는 정사 때 대단한 절목이므로 전석에 있는 자가 허술히 넘길 수 없는 것인데 어제 회령부사 윤안성은 이미 가자를 내렸는데도 정청이 흐릿하게 살피지 않아서 통정으로 합의하였으니 큰 일이 이와 같다면 작은 일은 알만합니다. 이조의 당상 색낭청과 색승지를 모두 추구하도록 명하소서. 윤안성은 온성을 맡은 지 오래지 않고 특이하게 일컬어진 것이 별로 없는데 문득 가선에 올랐으니 너무 갑자기 뛰어넘은 것이 됩니다. 근래 감사 병사처럼 반드시 가선으로 시켜야 할 것도 오히려 통정으로 시키는데 회령이 아무리 중하더라도 어찌 반드시 가선으로 시켜야 하겠습니까? 공도 없는데 상을 준다면 공이 있을 때 무엇으로 권장하겠습니까? 윤안성에게 내린 가선의 가자는 개정하도록 명하소서. 이번 주문사가 가는 것은 사기가 지극히 기묘하고도 급할 뿐더러 이것은 변 중의 변이므로 그 전대하고 주선하는 책임이 지극히 중하니 가려서 보내지 않아서는 안 됩니다. 성대업은 성품이 본디 느리고 몸에 병까지 있는 데다가 외부에 오래 있었으므로 군계의 사정을 익히 알지 못하여 중도에서 지체할 염려도 없지 않으므로 시기에 따라 잘 조치하는 것은 결코 이 사람에게 바랄 수 없으니 채차후 각별히 가려 보내도록 명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익성군의 일은 따를만 하면 어찌 다르지 않았겠는가 논하는 것이 지나치다. 나머지는 모두 아랜대로 하라 하였다. 선조시고 82권 선조 29년 11월 7일 기해 세 번째 기사 미시 정각의 상이 별전에 나아가 대신과 이산해 유성룡 윤두수 김은남 정탁 이원익이었다. 비변사 유사 당상은 김명원 김수 이덕형 유영경 승지 이덕렬이었다. 인견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어찌하여 각각 품은 생각을 말하지 않는가 하니 이 사내가 아뢰기를 병난이 일어난 지 5년인데 좋은 계책이 전혀 없으므로 강화만을 믿다가 이렇게 궁박하게 되었으니 어찌 이처럼 한심한 일이 있겠습니까? 대저 수전과 육전은 차이가 있어. 육전은 쉽지 않으나 수전만은 이길 수 있는데 당초 적장을 사로잡았을 때 원균을 다른 데 옮겼었고 또한 근래 주사가 아주 없기 때문에 수전의 공효를 듣지 못하게 되었으니 매우 분합니다. 지금의 계책으로는 반드시 양남 사이에 복병을 두어 중도의 요해에서 막는 것이 방비하는 방책이 있어서 좋을 듯합니다. 이 앞서 이 원익을 내려보내려 한 것은 다름이 아니라 변장을 제압하고 백성을 다 이르려 한 것일 뿐입니다. 이제는 사세가 이미 급해졌고 도 원수도 있으니 내려보내더라도 어찌할 수 없을 것입니다. 더구나 서방의 일도 알 수 없는데 혹시라도 사세가 어려워지는 것이 있으면 이 원익이 아니고서는 맡길 만한 자가 없습니다. 또 양호가 황폐해져 토적이 두려움으로 염려하지 않을 수 없는데 토적의 환란은 외적을 대처하기보다 어렵습니다. 소신은 병이 깊어서 병시에 창란하여 조치를 잘못하였거니와 이제는 정신이 어지러워서 죄다 이 아뢰지 못합니다 하고 유성룡이 아뢰기를 소신의 생각은 아침에 이미 대강 아뢰었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우상을 서울에 머무르게 하려는데 혹 안 된다고 하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하니 유성룡이 아뢰기를 내려보냈을 때의 처음 뜻은 하삼도를 안정시키려는 것인 만큼 이제 올라오게 한다면 만전의 계책이 아닐 듯합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원균은 어떠한 사람인가 하니 유성룡이 아뢰기를 예로부터
육장은 수전을 잘 못하고 수전하는 자는 육전을 잘 못했습니다. 원균이 제일 몸을 잇고 용감히 싸우는 것은 그의 장점이나 지친 군주를 어루만지는 것이라면 감당할 수 없을 것이니 이 일을 맡을 수 있는 다른 사람이 있다면 써야 하겠습니다. 하고 정탁이 아뢰기를 수전이 그의 장기이니 이제 그 단점을 버리고 그 장점을 쓰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선거인은 병이 있는가? 하니 이 사내가 아뢰기를 중풍을 앓은 지 오래되었으므로 일을 시킬 수 없습니다. 하였다. 이 성룡이 아뢰기를 원균이 힘껏 싸운 것은 사람들이 모두 아는 바이기는 하나 한번 수전한 뒤부터 착오를 일으켜 영남의 수군 중에는 원망하고 배반하는 자가 많이 있으니 원균에게 맡길 수 없는 것은 분명합니다. 더구나 이순신과 원균이 사이가 나쁜 것도 진시로 조정해서 아는 바입니다. 소신의 생각으로는 수륙의 차이가 있더라도 함께 협동해야 할 것이므로 두 사람이 모여 의논하게 하였으나 원균은 발끈하여 노기가 있었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이순신도 그러하던가 하자 이 원익이 아뢰기를 이순신은 스스로 변명하는 말이 별로 없었으나 원균은 기색이 늘 발끈하였습니다. 예전의 장수 중에 공을 다툰 자는 있었으나 원균의 일은 심하였습니다. 소신이 올라온 뒤에 들으니 원균은 이순신에 대하여 분한 말을 매우 많이 하였다 합니다. 이순신은 결코 한산에서 옮길 수 없으니 옮기면 일마다 다 걸러질 것입니다. 위에서 하교하셔 그대로 병사로 있게 하는 것이 나을 듯 합니다. 조정에서 여러 가지로 하유하유도 뜻을 움직일 수 없었으므로 소신도 이런 위급한 때 마음을 합하여 함께 구제해야 한다는 것을 말했으나 원균은 노기를 풀지 않으니 이것은 어렵지 않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난처한 일이다 하였다. 윤두수가 아뢰기를 원균은 소신의 친족인데 신은 오랫동안 그 사람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대개 이순신이 후진인데 지위가 원균의 위에 있으므로 발끈하여 노위험을 불었을 것이니 조정에서 헤아려 알아서 처치해야 할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내가 전율에 드리니 당초 군사를 정한 것은 실로 원균이 한 것인데 조정에서는 원균이 이순신만 못하다고 생각하므로 원균이 이렇게 노하게 되었다 하고 또 들으니 원균은 적을 사로잡았을 때 선봉이었다 한다 하였다. 성룡이 아뢰기를 원균은 가선이 되었을 뿐 이순신은 정헌이 되었으므로 바로 이 때문에 원균이 분노한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내가 들으니 군사를 청하여 수전하는 것은 원균에게 그 공이 많고 이순신은 따라간 것이라 하며 또 들으니 이순신이 외자를 많이 잡은 것은 원균보다 나으나 공을 이룬 것은 실로 원균에게서 비롯하였다 한다 하였다. 이 원익이 아뢰기를 소신이 원균의 공은 이순신보다 나을 수 없다고 조용히 말하니 원균이 말하기를 이순신은 물러가 있고 군하지 않다가 1000번, 10,000번 물러서야 비로소 진군하였다 했는데 원균은 침범당한 지방에 있으면서 오직 대적하기를 바랐으나 이순신이 원균과 한꺼번에 나가 싸우지 못한 것은 그 형세가 그리하였던 것입니다. 하고 이 덕렬이 아뢰기를 이순신은 15번 부르기를 기다린 뒤에야 비로소 가서 적의 배 60척을 잡고서 맨 먼저 쳐들어간 것으로 자기 공을 신보하였다 합니다. 하고 이 원익이 아뢰기를 호남에 있던 적의 배가 자기가 있는 곳에 돌진해 오면 적이 충만해질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뒤에 가는 것입니다. 원균이 당초에 많이 패하였으니 이순신이 따라가서 옆에 서 있거나 손수 잡지 않았더라도 관아가 잡은 것 또한 많았을 것입니다. 참급이 많은 것으로 논한다면 원균보다 많습니다. 하고 정탁이 아뢰기를 그들이 공을 다투는 마음을 보면 두 장소가 다 잘못한 것이 있음을 면하지 못하나 이순신은 또한 가볍지 않은 장수이니 위에서 하교하여 화해시켜서 뒷나라의 공효를 당부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고 이 원익이 아뢰기를 원균은 당초에 많이 패하였으나 이순신만은 패하지 않고 공이 있었으므로 다투는 시초가 여기에서 일어났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우상은 어느 날 떠날 것인가 하니 이 원익이 아뢰기를 모레 내려가겠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고 언백도 올라오니 우상이 데려가도록 하라 하니 이 덕형이 아뢰기를 고 언백은 그늘 돌아올 것이라 합니다. 하였다. 이 원익이 아뢰기를
적정은 헤아리기 어렵습니다. 저들이 장차 느릿느릿 하삼도에 운거할런지 알 수 없고 곧바로 진군할런지도 알 수 없으니 위에서도 이것을 몰라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내가 아침 경연에서 이미 그것을 말하였다. 저기 만약에 얼음이 얼고 나서 경병으로 곧바로 진군하여 뜻밖에 나온다면 막을 수 없으리라는 것을 내가 안다 하였다. 이 원익이 아뢰기를 우리나라 사람은 외자의 그림자만 봐도 문득 달아나므로 400~500기라도 한꺼번에 급히 달려서 흩어지니 소우신이 치부하더라도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일로에서 지키는 것은 하지 않을 수 없다. 하자 유성룡이 아뢰기를 중령 이하 원주와 여주의 경계에서 차단하는 것이 가장 급합니다. 하였다. 김응남이 아뢰기를 이번에 중국 사신이 나올 때 청정도 따라온다 하고 중국 사신도 우리나라를 의심한다 하니 중국 사신을 헤아릴 것 없이 오로지 지킬 것을 생각해야 할 듯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저 좌상의 말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자 원익이 아뢰기를 소신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황신의 사세를 보면 소신이 영남에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반드시 만나서 의논한 뒤에 거듭 아뢰기를 바란다 하였으니 반드시 관계되는 것이 중하여 번거로이 말할 수 없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 하고 유영경이 아뢰기를 이것은 지극히 긴급하나 서장에 써서 안 될 것이 있는 것입니다. 하고 이 원익이 아뢰기를 소신이 황신의 군관으로 하여금 들은 대로 말하게 하였더니 군관이 말하기를 심사신은 일본에 들어가서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나라를 위하였다. 심사신이 말하기를 나는 이미 천조의 주의를 지었고 다시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내가 천조에 들어가면 반드시 곧 죽을 것인데 조선에서 천조에 주선하면 만일 희망이 없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염려되는 것은 내 뜻을 천조에 드러내어 아뢰지 못할 듯하다 하였다 하였습니다. 하고 윤두스가 아뢰기를 이것은 조덕수의 말입니다. 하고 유성룡이 아뢰기를 상세히 알려면 황신이 오기를 기다려야 합니다. 어찌 군관의 말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이 원익이 아뢰기를 심유경은 자신이 책사가 되었으니 이런 말이 있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고급하는 일을 지금 계획하고 있는가? 하니 유성룡이 아뢰기를 이 덕경이 이미 주고를 기초하여 들여왔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여기에서 방비하는 일도 반드시 빨리 도모해야 한다. 하니 김응남이 아뢰기를 조령, 중령이는 반드시 방어사로 차출하여 소식을 전보해야 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제일 급한 일이므로 이 원익과 가부를 상의하였습니다. 또 저기 강원도를 향한다면 반드시 평의 길로 넘어갈 텐데 그럴 리가 없다고도 할 수도 없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온다면 곧바로 올 것인데 어찌하여 길을 우회하겠는가? 하니 유성룡이 아뢰기를 신이 듣건대 항웨이가 청정의 말을 전하기를 이제 중령으로 들어가면 군사를 많이 손상시킬 것이고 옹치 길로 가면 군사임이 먼저 지쳐서 전주까지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하였다 하니 저기 호남을 충돌한다면 반드시 공주로 길을 잡을 것입니다. 또 오늘날 급한 것은 오직 중령과 조령인데 이곳은 참으로 저기 오는 길목입니다. 그리고 신이 정희현을 보니 몸에 겹옷을만 입고 있었습니다. 이제 출사하면 얼어 죽을까 염려되니 위에서 하교하여 청포와 물건을 내어주어 옷을 만들어 내리게 하시면 추위를 막는 물자를 장만할 수 있고 임금의 두터운 은혜를 느낄 것입니다. 그의 공이 많은 만큼 충분히 권리하여 뒷나라의 공효를 당부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고 이 원익의 아뢰기를
사복마세필이 전에 영남에서 나왔는데 신이 돌아갈 때에 가져가기를 청합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왕래하는 일로에 양곡이 많이 있으니 만일 적이 움직이면 적을 도와주게 될 것이다 하니 이 원익이 아뢰기를 사람들이 유리하여 사방에서 입에 풀칠하다가 방방곡곡에서 그대로 경작하여 곡식을 저축한 자까지 있으니 이제 몰아서 성에 들어가게 하더라도 거민도 따르지 않을 것인데 더구나 갱민이겠습니까? 하였다. 상이 호조판서 김수에게 이르기를 병난 끝에 오랫동안 기근이 있었는데 어쩌다가 지난해 크게 풍년이 들어 올해도 풍년이니 우리나라를 도운 것이 매우 크기는 하나 도리어 적의 양식을 돕게 될까 염려된다. 이것은 말할 수 없겠으나 반드시 민간에 저축한 것이 없게 해야 한다. 경중의 시가는 배 한 필의 값이 쌀 수십 마리나 되는데 요즘에 또 경성이 소동하니 아마도 쌀로 주는 것이 훨씬 많을 것이다. 바로 이런 때 호주에서 어느 물건을 내어 곡식을 사서 강화에 쌓아도 반드시 그 시종을 생각해 잘 처치하여 한강으로 실어오거나 양호에 공급하여 군량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하지 않고 수만 석의 곡식을 헛되게 한 지방에 쌓아두는 것은 온당하지 못할 듯하다. 또 사대부가 먼저 가족을 옮기는 것을 어떤 사람은 그러게 여기나 그 생각도 짧은 것이다.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는 것보다 처자를 어느 곳에 옮겨서 안전하게 한 후에 싸우고 지키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하니 김응남이 아뢰기를 당초에 이 종성이 달아났을 때 보수 살수가 처자를 먼저 강화에 두겠다고 청하였다 합니다. 하고 윤두수가 아뢰기를 지금 인심이 와해되어 조석을 보존하지 못하게 되었으니 유지하고 진정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고 이 덕형이 아뢰기를 서울 사람들이 가족을 처치하고 그 갈 곳을 먼저 정하게 하면 포수 살수의 마음도 다 시원하게 여길 것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자비는 많이 있더라도 설 데가 없다. 어찌 이들로 경성을 지킬 수 있겠는가? 하니 유성룡이 아뢰기를 위에서 하교하여 각각 처자를 흩어 보내게 하시면 사람들이 다 사방으로 흩어질 것인데 장차 어떻게 보존하겠습니까? 하고 이 원익이 아뢰기를 상교가 지당하십니다. 이미 성을 지키지 못하고 또 보존을 꾀하지 못하면 마침내 곧바로 낭패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하자 상이 이르기를 일이 갑자기 일어나면 사나운 범의 위세로도 목이나 등에게 속는 법이다 하였다. 유성룡이 아뢰기를 임진년을 겪은 뒤로 신이 늘 전의 일을 생각하면서 위에서 서행을 하실 때 배를 타고 가셨더라면 편리했을 듯 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적세의 경중을 아득히 몰랐으므로 대간의 농계에도 보존할 계책에 대해 언급하는 것이 하나도 없었으나 지난 일은 허물하지 않겠다. 오늘의 계책에 대해서도 말은 그럴싸하나 끝내 효용이 없으니 미안한 듯하다. 또 내전이 여기 있는 것은 편안하지 못한 듯한데 이러한 처치가 매우 미진하다. 지난 일은 다시 말할 것 없으나 오늘날의 계책으로는 사대부의 처자를 먼저 내전이 있는 곳으로 옮겨서 생사를 같이 하게 하는 것이 좋겠다. 위급한 일이 있게 되면 중국 군사가 와서 구원하는 것은 쉽게 기대할 수 없을 듯하다 하였다. 상이 또 이르기를 만일 떠나게 된다면 반드시 죄다 서로로 가서 중국에 의뢰해야 나라를 살릴 희망이 있을 것이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위태로울 것이다. 하니 이 원익이 아뢰기를 소신은 장차 멀리 가야 하는데 반드시 서로로 가서 어려움을 함께 구제할 뜻을 동료에게 일러주어야겠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어떤 사람은 북도로 들어가야 한다고 어떤 사람은 경성을 지켜야 한다 하여 묻 의논이 어지러우니 따를 바를 모르겠다 하니 윤두수가 아뢰기를 청적은 오로지 시설하는 것을 일삼으니 다시 움직인다면 그 화를 헤아릴 수 없을 것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당초 환도할 때에 내전과 함께 성안에 있었는데 두세 가지 처지가 매우 미진하였다. 예전 임금은 관중에 있기가 좋지 않으면 낙양으로 도읍을 옮겼거니와 이제 강한 적과 맞서 지키는데 처사가 이처럼 소홀해서야 되겠는가? 또 적이 변경에 있으면서 영악하게 날로 심하여 가니 움직일 것은 틀림없다 하니 이 원익이 아뢰기를 저들이
경병으로 곧바로 온다면 그 시기는 얼음이 얼 때쯤이 될 것입니다. 하고 유성룡이 아뢰기를 신의 생각으로는 적은 내년에 움직일 것이고 움직이면 먼저 호남을 침범할 것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어찌 내년을 기다리겠는가? 지금이 두렵다. 우리나라를 충돌하고서 적의 소굴로 들어가 지킬런지 알 수 없다. 적에게는 붙은 사람이 있어 우리나라의 형세를 쥐다 말한다면 어느 날 갑자기 군사를 일으키는 것을 제어하지 못할 것이다 하고 또 이르기를 왕자를 잡으려는 생각도 무슨 까닭인지 모르겠거니와 적이 이미 중국에 불손하였으니 우리나라는 생각밖에 두었을 것이다. 저들은 동황제이니 서황제이니 하는 자들인데 도리어 왕으로 책봉되는 것을 바라겠는가? 반드시 이럴 리가 없다 하고 또 이르기를 우상은 전에 평양이 좋다고 말하였는데 과연 지킬 수 있겠는가? 하니 이 원익이 아뢰기를 형세가 불편하면 반드시 다시 깊은 곳에 머무르셔야 할 것입니다. 주가 할 것은 지금 미리 헤아리기 어렵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어떤 사람은 강화가 매우 좋다고 말하나 나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 사람들이 말하기를 임진년의 병난 때 백성들이 강화에서 많이 보존하였다 하나 임진년의 적병이 모자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양호가 완전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던 것이다 하니 유성룡이 아뢰기를 양호를 지키지 못하였으면 평안도와 황해도도 믿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내 말을 죄다 들었으니 그 시비를 말하라 하니 이 덕형이 아뢰기를 강화라면 위태할 것입니다. 적이 들어오면 반드시 그 병력을 다하여 칠 것입니다 하고 유성룡이 아뢰기를 강화는 보존할 수 없더라도 중진을 만들 수는 있습니다. 해주는 더욱 좋지 않습니다 하고 김응남이 아뢰기를 대가가 평양이나 영변에 머무르더라도 중국군이 많이 나오지 못한다면 또한 의지하여 믿을 수 없을 것입니다. 사실은 논한다. 적이 반드시 강하지만은 않고 우리가 반드시 약하지만은 않다. 이 너를 보합하고 여신을 수습하여 성을 등에 지고 한번 싸워서 죽을 각오로 결전해야 할 것인데 도리어 움츠리고 떨치지 않으면서 스스로 반드시 망할 것으로만 알고 있다. 임금은 사직에 죽는다는 의리를 생각하지 않고 새가 나무를 고르듯이 편히 지낼 생각만 하여 위아래가 서로 속이고 흐릿하게 자신의 잘못을 모른다. 경석에서도 영변으로 들어가느니 강도로 들어가느니 해주로 들어가느니 서로로 들어가느니 하는 말까지 하여 아랫사람이 해체되고 장사의 기가 죽게 하니 어떻게 강한 적을 제거하여 구업을 극복하겠는가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조상의 실록이 몇 쯤이나 되겠 모르겠으나 강화에 두는 것은 미안하니 향산에 옮겨두는 것이 어떠한가 하니 연두스가 아뢰기를 향산의 상원산은 지세가 매우 높아서 쇠다리로 기어 올라야 통할 수 있을 뿐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반드시 향산에 두고 사관을 시켜 수직하거나 별관을 자정하여 보내야겠다. 또 홍문관의 서책 가운데 동국의 서적도 많으니 옥당의 관원을 시켜 동국의 서적을 뽑아내어 서로에 두어야 하겠다. 서책을 주의다 이르면 우리나라의 오랜 일을 살필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몇 가지 일을 비변사는 헤아려 처치하라 하니 김수가 아뢰기를 실록이 먼저 향산으로 가면 인심이 소동할 것이니 시기에 임해서 형세를 보아 해도에 보관해야 하겠습니다. 강화로 옮겨서 주민들이 소동하게 하면 또 한 가지 해가 될 것입니다 하고 유성룡이 아뢰기를 동국의 서적은 어느 곳에 두더라도 괜찮겠습니다. 이번 전쟁은 반드시 10년 안에는 안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가령 청정이 스스로 패하더라도 끝내 필시 분노할 것이나 만약 하늘이 우리나라에 복을 주어 그 나라에 변란이 생겨서 저희들끼리 죽인다면 알 수 없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그의 문서에 일본은 군사가 강하고 대명은 땅이 크니 1000번 불사르고 10,000번 싸우더라도 자웅을 결정하지 못할 것이다 하였는데 우리나라가 그 사이에 끼어 싸움터가 되었으니 환란이 안정되기를 어찌 바랄 수 있겠는가 하니 이 원익이 아뢰기를 장수로 적격자를 꼭 얻고 싶은데 신은 모두 아는 바가 없고 그저 아는 자라야 영남에서 부리던 약간의 사람들 뿐입니다.
수백인이라도 반드시 좋은 장수를 얻어야 전쟁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경연에서 외인의 일을 들었는데 전에 듣던 것과는 다르다. 세간에서 말하기는 외자는 잘 걷지 못한다 하던데 이제 내를 건너고 산을 오르기를 잘한다 하니 저늘이 외자와 다르다 하니 윤두수가 아뢰기를 외자가 영악한 것은 청정만이 아니라 온 나라 안이 다 그러하여 죽음을 두려워하는 빛이 조금도 없습니다. 하자 상이 이르기를 병판이 전에 말하기를 동외에도 참수당할 때 스스로 머리를 내밀고 검을 받았다 하였고 또 이 사명도 말하기를 개성부 근처에서 중국 군사 한 사람이 창으로 외자를 찔렀는데 외자도 자기를 찌른 창으로 중국 사람을 찌르고 죽었다 하였다. 그 독하기가 이러하다 하였다. 이 원익이 아뢰기를 소신은 이제 성조의 영중에 내려가서 선산의 금호 산성을 지키려 합니다. 신이 이미 떠나기에 임박하였으므로 모든 일을 동료들에게 의논하였더니 의논이 둘로 갈라져서 신도 어찌할 수 없습니다. 저기 강원도와 전라도로 들어오더라도 영남은 이미 외적을 겪었으므로 그의 경동하는 마음이 없겠으나 양호는 부역이 많으므로 사람들이 다 원망하고 배반하여 국가가 있고 관원이 있는 줄 모르니 매우 민망합니다. 다른 도는 두루 돌 수 없는 형세여서 반드시 그 모성에 들어가 지키려 하는데 비변사가 안 된다고 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주장은 싸움에 나아가 임기응변해야 한다. 비변사가 우상을 가르칠 수 없고 우상도 비변사에서 가르침을 받을 수 없으니 우상은 스스로 힘쓰도록 하라 하자. 이 원익이 아뢰기를 논의가 둘로 갈라지기는 하였으나 신의 권력이 미치는 데까지는 감히 마음을 다하지 않겠습니까?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임금을 시해한 적은 반드시 보존하지 못하는 법이다. 우리나라는 비록 잔약하더라도 중국이 반드시 바다 모퉁이에서 편안히 보존하게 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전에 의주에서 들으니 청정은 꾀가 없으므로 부장 희팔과 함께 꾀한다고 하였다 하니 응남이 아뢰기를 그는 성질이 매우 사나워서 마치 사나운 범처럼 사람을 절로 고달퍼지게 합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시중에서 배 한 필에 쌀 30여 마를 준다는데 그러한가? 하니 김수가 아뢰기를 40여 마를 준다고 합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이러하여도 유사가 조치하지 않아서 군량이 없다면 맹장 정졸이 있더라도 소용이 없게 될 것이다. 전에 황해 감사가 배천 연안의 곡식을 지휘하여 달라고 개청하였다고 말하였다. 하니 김수가 아뢰기를 하지만 백성이 소동할까 염려되어 옮기지 못하였습니다. 충청도에서 받아들이는 곡식을 되도록 빨리 받아들여 강화해 두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비변사가 의논해서 하라 하였다. 김수가 아뢰기를 경비가 탕감되었다고 말하는 것은 미안하나 제국이 매우 귀하여 시중에서 파는 물건도 사지 못하니 모든 어공을 평안도에 계시던 때처럼 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헤아려서 하라 하였다. 이 원익이 아뢰기를 위에서는 감면하라는 영이 계셨으나 백성의 말을 들어보면 전과 다름없다 합니다. 반드시 들여가는 것을 줄여야 감면할 수 있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그것도 헤아려서 잘 처치하라 하자. 이 원익이 아뢰기를 어공에 드는 물건이 많지는 않으나 감면하도록 하시면 줄어드는 것은 적더라도 백성에게 미치는 혜택은 매우 클 것입니다. 하고 유성룡이 아뢰기를 조종 때에는 근량으로 받아들였다 합니다. 하고 김수가 아뢰기를 이것은 아래 사람이 감히 말할 수 없는 것이긴 합니다만 정원에서 종이를 받아들일 때 하리가 농간을 부리므로 폐단이 많이 있습니다. 하고 이 원익이 아뢰기를 저기 빨리 움직인다면 어느 겨를에 백성에게 너그럽게 하겠습니까마는 기인의 일은 백성을 괴롭히는 것이 더욱 심하니 이 일은 기태를 변통하지 않으면 백성이 명을 견디어내지 못할 것입니다. 병난 이래로 인심이 안정되지 않아 빌어먹기도 하고 죽기도 하여 사람들이 다 뿌리가 없는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앞서 이미 차자를 올렸으니 위에서 반드시 백성을 보존하는 것을 위주로 하시기 바랍니다. 하고 유성룡이 아뢰기를
기인이 방납하는 패단은 이루 말할 수 없으니 반드시 속히 변통해야 백성을 보존할 수 있을 것인데 이토록 구순만 따르는 것이 몹시 답답합니다 하고 김수가 아뢰기를 외방의 공헌은 일체 바치지 않으므로 회사가 매우 답답해합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16격이 끝내는 일을 그르치고 말 것이니 천하의 백성을 속이는 것도 이 사람이고 우리나라가 치욕을 받는 것도 이 사람이다. 이런 때 이런 사람이 난 것은 나라의 불행이다. 심히 방해하지 않았으면 중국에서 어찌 치지 않았을 리가 있었겠는가? 그리고 석상선은 보존되었는가? 보존되지 않았으면 어려울 것이다. 하니 김응남이 아뢰기를 석성은 끝내는 스스로 그 잘못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이번 일이 성취되지 않은 것에 대해 우리나라의 허물을 돌리지 않겠는가? 반드시 꼬투리를 달 것이다. 하니 이후 성룡이 아뢰기를 중국 사신이 황신이 서장을 올리지 못하게 하였다 하니 이는 반드시 무슨 일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청정이 만약 침략하게 되면 병조씨는 반드시 말리려 할 것이다 하니 유 영경이 아뢰기를 잘 알 수 없습니다 하고 유 성룡이 아뢰기를 조덕수가 말한 바 그가 예물을 보탰다는 말로 보면 수상한 듯 합니다. 중국의 예단이 모자람으로 평조신이 자기 물건으로 보탰다 한다 하였다. 신씨의 초위에 파하여 나왔다.